신원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 향상인데요. 또한 재고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CN 공급 사슬 경영이 중요하다면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공급망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중국과 현재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재장악하는 중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한국의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 보고도 미국에 공장 쳐달라.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 자동차한테도 자동차 공장을 좀 더 추가로 더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 내에 그 일자리 창출을 또 꾀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 관리 흐름을 IMF라고 상징적으로 이름을 또 위트감 있게 지어봤습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공시를 해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기초 재고에서 입고액을 표시해주고 출고액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 그 다음에 또 폐기 이런 것도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 이것만도 보여줘서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나온다 하는 식으로 계정 과목별로 쫙 그 연도별로 해줘야 신뢰성이 더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데 과연 요런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솔직히 물류 부분에서도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생산과 영업에 맞먹는 그런 그 물류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그러죠. 그 물류라는 말은 물론 이제 로지스틱스를 일본에서 그 번역한 용어로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쪽에서는 이제 이게 물적 유통의 약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을 창조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물류 조직이라는 게 또 많이들 국내에서도 이제 쓰고 있기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좀 매우 필요한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생산의 뭐 생산부터 얘기하기 전에요. 영업의 판매량이 물류에 통보가 돼서 출고해달라 의뢰가 오게 되고 그 정보가 또 생산에 가게 되고 또 생산의 생산량은 물류 조직에게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출고된 이후에 재고 사항을 또 영업에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하고는 이제 그 정보가 계속 교환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도 이제 그 취미 활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스스로 즐기는 게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 1.5 보기로 보실 것을 좀 공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이면은 저도 구독 좋아요 부탁. 거기다가
일부 또 독자분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율 시청료를 좀 하시면 어떠냐 이래 가지고 좀 밑에 하단에 표시하는 거로 하기로 그렇게 이번 거부터 좀 한번 넣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2015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605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율은 77%인데요. 아직 100%에 미달되고 시장에서는 크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2020년 말보다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TNM 커뮤니케이션즈가 25.03%를 가지고 있고 K머스지라는 데가 11.48%, 그 다음에 그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 TNM 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가 박성철 씨라는 분으로서 39.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자기 주식수가 145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최대 주주에 육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도 그 124만 천주 이상을 취득을 해서 1450만 주 뒷자리까지 딱 맞춰서 매입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1497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18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이 높은 것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이 8,700억입니다. 앞서서 패션 3사를 비교를 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신호는 사실상은 더 연조가 높고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 신혼이 TV 광고도 많이 했던 그 의류 여성 의류 전문 패션 업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신원, 에베네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한 1조 원에 못 미치는 크게 못 미치는 매출액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만은 자관 어쨌든 2020년보다도 26.1%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가 22.9%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도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낮으면 스룹풋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7%가 증가했습니다. 스룹풋 율로는 47.6%로 1.3%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1% 스룹풋율을 올린다는 게 매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운영비용은 공장 그 운영비용과 가공비와 판매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데요. 그게 25.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4로서 전년도에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0.04포인트, 이걸 그냥 1 수준 때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얘기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4%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서요. 전년보다 수치상으로는 1152%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의 내역에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83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4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큰 부분은 미착자재가 61억 있는 게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MC와 OE를 더하면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일치해야 되는데 회사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의 합계액은 3,983억 원으로서 두 그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했더니 매출 채권 손상 차손 금액을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왜곡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를 1순위로 저는 치고 있는데 478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18.3%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전년보다 96명이 증가했는데 평균 임금은 7천만 원으로서 1.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3년간의 인적 자원의 변동이 너무 그 변동 인원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무려 54명을 퇴사를 시켰다가 다시 2021년에 96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신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임금이 또 아니다고 보는 게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갔습니다. 뭔가 경영에 큰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 소설을 쓰게 되면은 그 54명을 줄였을 때는 뭔가 좀 문제점 있는 그런 직원들을 퇴사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대거 또 96명을 증원을 시킨 거죠. 외주 가공 비율이 운영비용 중에서 57.5%나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289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외주 가공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게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2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다른 패션 회사들은 판매에 비례하는 식으로 그 판매 수수료 성격으로 나갔는데 이 신원은 국내 유통에 그렇게 그 지급 수수료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직영 판매 쪽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내수보다도 매출액의 한 80% 이상이 수출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요, 가공비가 2,394억 원이 집행이 돼서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는 뭐 0.2% 상승분이 되진 않는데요.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은 없었다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2019년도에 36%였는데 33%라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47억 원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기준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이고요. 예,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은 전체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 차이가 났는데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서는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검증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차이,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에 의한 차이가 매출 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매출 채권 손상 차손 금액을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표기를 안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왜곡되게 이렇게 검증 매출원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결산 매출원가가 맞는다고 보더라도 그 비성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적을 하면은 13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런 식은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에 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검증이 2021년도는 되는데요. 2019년도도 되고 그런데 2020년에 36억 원이라는 또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 수준으로는 추적할 수도 없었고 또한 뭔지 또 감을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55억이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재고가 55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24억분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3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어?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게 환입을 잡았다는 것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가감해 주면은 오히려 이제 그 차이가 35억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요. WCAI 회전율 하락을 했죠. 조금 하락을 한 겁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그 다음에 TOE 생산성 상승은 판매 가격으로 입증해야 된다. 왜 입증해야 되냐 그러면은 많은 그 기업체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 재고 회전율과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이 역방향일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회사에서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TOE 생산성은 상승을 했으니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수치로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총 자산 회전율이 1.70이란 얘기는 자신의 역량을 지금 크게 발휘하고 있다. 1.70이라면은 보통 제조업이 일을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70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여기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 잘못하면은 번아웃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자산의 여유가 조금 더 있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그 8.6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건 좋았는데 매출은 열심히 일으켰지만 수금은 아직 늦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회전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한테 대금을 좀 늦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한 건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금 재무지표로 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 사업 보고서 그 공시 내용이 개선이 된 게 있는데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의 추이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원사 원단 해가지고 뭐 40%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로는 이 니트하고 스웨터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니트가 26.4%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인상이 된 거죠. 요 두 가지가 수출 부분이 되는데 매출의 그 8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은 제품 가격 인상이 됐다는 입증 자료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게 이제 그 패션 부분인데 패션 부분은 경쟁 요소가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패션 부분 쪽에서는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매 비중이 2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9%, 결국은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는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무효화된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1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33.7%로 증가를 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75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상으로는 13.1%, 전년보다 5.5%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1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41%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나고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투자 수요에 대한 그 자금 수요가 있었고 또한 그 재고의 증가 이런 등의 이 현금이 잠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자금 수요 때문에 차입을 더 늘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별도로 다음 장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최종 회사는 40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5%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정도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를 더 빠르게 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은 되긴 되는데요. 이 현금 버퍼율을 어느 정도 좀 올려서 확보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 117%로요. 이거는 투하자본이 자본금이 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자본 성장률도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그 자본금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거래가 이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원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자기 주식 취득으로 18억 원이 그 자본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전환사채 전환으로 자본금이 14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자본이 12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캐펙스에 뭘 투자했냐 보면은 종속기업에 1217억 원이 투자된 결과 금액이고요. 유용자산이 이제 186원인데 증가 금액을 보면은 종속기업에 145억을 투자했고 유용자산에 25억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내년도 매출 계획에 대한 이제 그 게임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원가 회계 쪽의 그 게임은 생략하고요. 스루풋 요소 TIOE로만 회계의 어떤 제조 원가의 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영업 스스로도 판매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실적에서 스루풋율이 그 48%거든요. 요거를 내년에 한 2%만 올려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재고 회전율이 3.6회전 나왔는데 이 3.6회전이면은 그동안에 그 패션 1, 2, 3이 매출액 한 회사들보다 제일 높습니다. 3.6회전은. 이걸 4회전 정도 좀 더 해보자.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그 2021년에 3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것도 30% 정도 더 증가한다고 본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내년도에 1조 2천억 정도로 크게 해야만이 소기의 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B플랜이라는 걸 먼저 영업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에 의한 건데요. 제가 요거 B플랜을 선형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25%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프로핏은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도 50%더 이익을 내보자.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또 50%로 2% 올려보자. 이거로 하면은 1조 원 정도만 매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조 원이라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뭐 납품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 C프렌 쪽으로 좀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87만 원의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남은 영업이익이 그 15,600원 선이었거든요. 이거를 견적을 낼 때 매출 재료비, 그 다음에 운영비용, 그 다음에 이익, 요 세 가지를 더해 가지고 더하면은 예상 매출액이 1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전략적 견적 가격으로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는 30% 올랐는데 저희는 매출 재료비보다 한 2% 낮게 인상을 해서 그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뭐 국내에서든 아니면 외국에서도 구매자가 달래는 대로 주는 데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 11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영업이익은 8,900원 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이제 실행 효과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매출 재료비는 어쩔 수 없고, 증가분은,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50%, 2% 증가하는 거 그대로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두고, 다만 재고 회전율을 4회전에서 4.5회전, 0.5회전만 더 좀 증가해보자. 요게 이제 비선형 증분함수 24%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더 됐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출 재료비가 6,390억에서 7천억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매출액은 130만 원대로서 이 결산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매출을 했을 때 얼마 남겠냐 하면은 138만 원에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났다면은 매출 재료비 증가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은 그 대신 그대로다. 왜냐, 매출 조금 더 올린다고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재료비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18만 3천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그 변화를 안 두고 증액된 금액으로만 한 것은 매출을 더 활성화해서 재고를 줄이는 방향의 목표를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처럼 이 계획을 그 49만 7천 원으로 잡았던 거를 원가 절감을 더 노력을 해봐라 해가지고 쓸데없이 경비 깎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죠. 신원에 대해서 조금 좀 길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재고 회전율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번째 이제 그 패션 회사를 한 건데, 국내 어떤 유통 수수료가 크게 안 나가는 입장에서 수출 지향적으로 회사의 그 어떤 영업 전략, 사업 전략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업 보고서가 전에 그 상장 회사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공시하기 때문에 지득된 정보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핵심적으로 재고 흐름 IMF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